자, 오늘은 시상 전개 방식, 그 다음 인식 파악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상 전개 방법, 시간의 변화,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동,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고, 구조는 수미상관, 선경우정, 기승전결, 유사한 구조 반복. 시상의 흐름은 시상의 집약, 시상의 전환, 시상의 확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시상 전개 방법을 한번 봅시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을 시상이라고 한대요. 이 시상을 전개한 방식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상을 어떤 쪽으로 전체적으로 펼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시에 드러난 생각을 펼쳤다,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시인이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시의 내용을 펴나가는 방식이다.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러니까 시상 전개 방법은 시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때는 표지어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자, 볼게요. 지금 요런 거, 다시 천고 뒤에, 까마득한 날, 요런 것들을 본다면 까마득한 날은 아주 옛날, 과거를 뜻하는 거죠. 지금은 현재겠죠. 다시 천고 뒤에는 미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육사의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내신에서 꼭 우리 판단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광야는 영상을 한번 따로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시간의 역순행적 흐름에 따른 전개, 역순행적 구성이다.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등 시간의 순서를 바꿔 시상을 전개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절의 변화 한번 봅시다. 계절의 변화는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직접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봄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어요. 뭐 벚꽃이다, 그러면 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지랑이, 그렇죠, 봄 이렇게 되겠죠. 코스모스, 가을, 뭐 이런 식으로요. 서리, 가을, 북풍, 겨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이걸 계절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을 한번 보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이동을 하겠죠. 화자가 이동을 하지 않고 쳐다보는 대상이 바뀔 땐 시선의 이동이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공간의 이동을 한번 보죠. 농무 우리가 했었던 거네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에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소주집.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거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보이죠? 공간의 이동.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뒤로 넘겨서 시선의 이동.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아래 위 원견 근경, 특히 요거 놓치는 친구들 많습니다. 원경은 멀리, 근경은 가까이. 자, 어려운 거 한번 볼게요. 들을 때는 우레였는데 지금 보니 눈이로다. 자, 그러면 들을 때는 멀리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요게 원경. 가까이서 보니 눈이로구나. 요게 근경.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경, 근경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견, 근경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아래 위 한번 봅시다.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내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얇은 하얀 곡갈, 요거는 머리 이렇게 쓰는 거겠죠? 고이 접어서 나빌내라. 나비로구나, 뭐 나비 같구나, 뭐 여러 가지. 파르라니 깎은 머리, 참 곡갈에서 머리로 넘어왔죠. 이해 가나요? 요런 것들이 시선의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경, 근경 같은 경우에는 청로루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청로루.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접근을 하고요.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문제풀이랑 관련된 것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미상관, 수미, 머리와 꼬리가 연관돼 있다. 머리, 꼬리가 서로 관계하다. 시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거나 같게 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수미상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행과 맨 마지막 행, 요게 서로 쌍을 이룬다. 비슷하거나 같게 했다. 이걸 수미상관, 수미상응이라고 해요. 자, 선경후정. 앞부분의 자연 경관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두보의 절구나 한시에 많이 쓰여요. 한시. 우리 송인 같은 작품 한번 찾아서 정리 한번 다시 해보시면 되겠죠? 송인. 자, 앞에 한번 볼게요. 강물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게 보이고 산이 푸르니 꽃빛이 불 붙는 듯 하구나. 전체적인 배경이죠. 금년 봄에도 보건대 또 지나가나니 어느 날이 바로 고향에 돌아갈 해인가 라고 해서 이거 기억나죠? 돌아갈 해인가라고 물어본 게 아니, 이거는 그렇죠. 의문형을 통해 설이, 그래서 이게 영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경후정으로 돼 있다. 선경후정. 그 다음 기승전결. 시상의 제기, 그 다음 시상의 계승과 심화.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정서의 제시. 보통 이제 우리가 4개로 나뉘어지는 한시 같은 경우들이 기승전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육사의 절정이란 작품을 한번 보게 되면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 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요게 여러분들 연이 나뉘는 거예요. 요거는 행이 나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줄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됐죠?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육사의 절정이란 작품은 기승전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승전결 형태로 되어 있는 또 작품이 광야. 선생님, 광야는 아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광야는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3단 구성이 되고요. 기승전결로 본다면 4단 구성이 돼요. 그래서 4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승전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에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 유사 구조 반복.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제가 이제 여기 있는 한자는 읽어드리지 않아도 요거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 기억해 주시고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시와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말도 없는 밤의 소름, 소리 없는 봄의 가슴. 특히 지금처럼 문장의 구조가 같은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그 안에 대구법이라는 게 들어가요. 대구법.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안에 대구법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서 봤던 수미상관. 수미상관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유사한 구조 반복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법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참. 여기 나와 있는 절정도 여러분들 영상을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시가 좀 어렵습니다. 이육사의 교목, 광야, 절정 요 정도.
됐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상의 집약. 집약이란 말 많이 들었었죠? 한번 봅시다. 시상을 한 곳에 집중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란 시네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이다. 이거 과거네요, 과거. 유년을 떠올린 거죠.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 유년의 윗목인데 윗목이 도대체 뭐냐? 방에서 이제 아랫목과 윗목이 있었는데요. 아랫목은 굉장히 좀 빨리 따뜻해지고 좋은 장소겠죠. 윗목이라는 건 뭔가 차가운 곳. 이런 이미지를 아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 유년의 모습을 바로 윗목이다라고 집약을 한 겁니다. 자, 시상의 집약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김춘수의 강우입니다. 요렇게. 자, 우리가 요 첫 오감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실전 문제와 관련 있는 걸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개념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시상의 전환 한번 볼게요. 시상의 전환. 시상의 방향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절망에서 극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상이 전환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러나, 여기 있고요. 그러나가 사용되면 정서가 바뀐다든지 태도가 바뀐다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우리가 전부 다 영상을 한 번씩 다 들으라고 했던 거죠. 자, 봅시다. 방학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화자가 드러나 있네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뭔가 절망을 느끼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상승 이미지가 나오네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했다. 절망을 느끼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운명이라는 건 결정돼 있다라고 해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상 전환되는 것 알아두시면 되죠. 시상이 전환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능 문제가 님의 침묵. 여기 한번 출제가 됐었죠. 어조에서 한번 했었어요. 님의 침묵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시상의 확산. 시상이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 시상이 확산이 됐다. 퍼졌다라는 뜻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자, 사과를 먹으며 그 사과를 함께 키워냈던 흙을 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흙을 더 포함하고 있는 지구의 중력이 될 거고요. 그런 중력을 넘어서 우주가 되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순환의 원리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자, 시상 전개 방법 요 정도 됐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간단간단한 개념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이 또 한 번 돼야 됩니다. 그것의 선행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고요. 자, 봅시다. 주제별 어휘. 감지, 느끼어 알게 되다. 휴대전화는 음성을 감지하는 기능이 뛰어나. 그래서 느끼다. 됐죠? 지는 알다. 인식, 어휘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우리가 계속 우리 철학에서 이제 맨 첫 번째 인식론 교재에서 다루고 있었던 거죠. 알다란 뜻입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게 된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게 되는 걸 인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지각,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자,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죠. 잘못된 습관을 지각했다. 사람은 지각이 부족하여 그 사람은 지각이 부족하다. 사람의 눈에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세계를 지각한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지각, 습관을 지각했다는 얘기는 알아서 깨달았다. 깨달음이 들어가주는 게 좋죠. 그 사람은 지각이 부족해. 이건 분별하는 능력. 분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자,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 자체는 요거 잘 봐요.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뭐했다? 인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고, 풀어 얘기한다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그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게 된다. 여기 지각, 인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고찰. 오늘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네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 고찰하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천착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참작하다.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 알맞게 고려해주다. 그래서 정상 참작 이런 말 쓰죠. 간과했다. 큰 관심 없이 대강보아 넘겼다. 간과.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한다. 배제. 간파.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리다. 간파. 결부하다.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키다. 결부시키다. 식별. 분별하여 알아본다. 중요한 단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별, 변별, 분별, 식별. 그 다음 반대는 그렇죠. 혼동하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네요.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혼동돼 있으면 그게 식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감별은 보고 식별한대요. 변별은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린다. 분별력 있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른다. 그 다음 혼동은 구별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별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여 알아본다. 요 식별이란 단어 수능 비문학의 일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도산 12곡이 있는데요. 이 도산 12곡도 영상을 꼭 봐주시는데 1수부터 6수까지만 보지 말고요. 1수부터 총 12수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 단어들은 연결시켜서 한번 쭉 풀어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학원 피드백 올 때 첫 오감도 꼭 지참하는 거 잊지 말고요. 풀었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상 전개 방법.